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5명 중 1명은 탈모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탈모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모발 이식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모발 이식술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9세대 로봇을 이용한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탈모 인구.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 모발 이식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9세대 로봇을 이용한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9세대 로봇을 이용한 모발 이식,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희 나라의 모발 이식에 로봇을 사용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게 됩니다. 네. 그때 들어왔던 그 로봇이 6세대라고 하면 네.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9세대의 로봇을 모발 이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9세대 로봇은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놓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부터 새롭게 9세대 로봇을 이용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예. 기존의 모발 이식술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기존에 사용했던 로봇은 속도가 좀 느리게 되고요. 네. 이번에 바뀌어진 9세대 로봇은 1시간에 1,500모낭, 즉 3,000개 정도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그 변화된 로봇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줄겠네요. 예, 저희가 뒤쪽에서 머리를 채취할 때 네.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2시간 전후에 채취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네.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환자도 편하고 또한 그걸 채취하는 의사도 상당히 편하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절개식 그리고 비절개식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로봇을 이용하는 건 비절개식인 건가요? 예, 로봇은 펀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모낭을 하나씩 뽑는 걸 얘기합니다. 네. 저희가 로봇을 사용하기 전에는 손으로도 맨 처음에는 손으로 뽑게 됐고요. 네. 점점 발전하면서 전동기를 이용해서 뽑았습니다. 이게 점점 그 뒤에는 이제 로봇에 의한 모발 이식은 3세대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비절개 방식에 의해서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사용하는 비절개 모발 이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절개와 비절개로 나눌 때 절개는 조금 더 환자분들이 수술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절개 후에 하루 정도 통증이 있게 되고 그리고 흉터가 일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데 로봇에 의한 모발 이식은 이러한 흉터가 남지 않게 되고요. 또한 수술 후에 아팠던 그 통증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로봇 모발 이식은 어떤 분들이 선호하나요? 예, 로봇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통증에 그 예민한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러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고요. 네. 또한 그 머리에 흉터 남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환자분에서도 로봇을 선호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절개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예, 절개와 비절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네. 절개식은 통증이나 흉터가 남는 반면에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의 많은 수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절개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뒤에 머리를 깎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표시가 덜 나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반면에 비절개식, 즉 로봇에 의한 비절개 모발 이식은 통증이나
흉터가 적은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그 통증이나 흉터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망설이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로봇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반면에 이러한 그 로봇의 단점은 뒤쪽 머리를 바짝 밀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표시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분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여성이 할 때는 기존의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네. 안쪽에 머리를 자르는 부분과 자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분에서는 표시가 많이 안 나고요. 아, 겉에 머리로 덮으면 돼서요? 예, 예. 반면에 이제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밀기 때문에 그 기존의 머리로 잘 안 가려져서 이러한 부분이 표시 나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로봇을 이용하는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 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 로봇으로 했을 때, 비절개 했을 때 생존율이 떨어지지 않냐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특히 로봇에 의한 모발 이식을 시행할 때는 이런 생존율에서는 절개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모발 이식을 하는 분들은 생존율을 많이 생각하시겠죠. 예. 요번에 9세대 로봇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9세대 로봇이 전 로봇과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나요? 생존율에는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그 속도도 빠르지만 네. 그러한 로봇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보다는 지금 새로 들여놓은 9세대 로봇이 훨씬 더 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통증과 뭐 흉터가 안 남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예. 반면에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흉터나 통증에서는 괜찮은 반면에 네. 뒤쪽 머리를 밀기 때문에 네. 조금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네. 로봇을 사용했을 때 매번 시술 시마다 들어가는 그런 그 비용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나온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절개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로봇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게 된 뭐 계기라도 있으신 건가요? 예, 현재는 점점 의료 자체가 환자를 고려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머리를 심으려고 할 때 가장 고민하고 또 많이 걱정하는 것이 통증하고 흉터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보강한 것이 로봇에 의한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게 된 거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 모발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모발 이식술을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이제 제가 2000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와서 시술했던 분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시절에는요. 예. 네,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나요, 분위기가? 예, 요즘은 이제 탈모가 있을 때 머리를 심으면 되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됐고요. 네. 또한 예전에는 머리를 심었을 때 머리가 빠져서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심은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빠지는 것이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인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머리를 심어도 이게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신이 있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치료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예, 이제 저희가 머리를 심으면 심은 머리에 경과가 있거든요. 네. 보통 2주 정도는 자라고 2주 후부터는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요. 네. 한 달쯤 되면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3개월 지나야 머리가 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봤던 사람들은 심고 빠져서 안 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로봇을 이용한 모발 이식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